콘크리트 시공 문제점 편안하게 해결되는 콘따구리. 오늘은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보면 공사 현장에서 요즘 고강도 콘크리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건물이 초고층화되고 구조물이 대형화되니까 고강도 콘크리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고강도 콘크리트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나 한번 살펴보죠.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40메가파스칼 이상인 콘크리트, 일반 콘크리트를 얘기합니다. 물론 뭐 이제 60메가파스칼에서 100메가파스칼 그 정도를 이제 초고강도 콘크리트라고 하고, 요즘 뭐 180메가짜리 UHPC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뭐 40메가파스칼 이상을 고강도 콘크리트라고 한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KSF 4009 KS 규격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강도가 40메가, 50메가, 60메가 이렇게 이제 사이 범위가 60메가까지가 정해져 있죠. KS가. 거기 보면 고강도 콘크리트는 굵은 굴재 최대 치수가 15, 20, 25가 있고요. 슬럼프에는 120, 150, 180, 210까지, 그리고 슬럼프 플로로 유동화 작업했을 때 500, 600, 700mm가 여기에 해당되고 있다는 걸 여기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고강도 콘크리트 제조 환경에 대해서 분류인데요. 물론 뭐 저강도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보통 강도를 넘어서 40메가파스칼, 옛날 400kg/제곱센티미터죠. 그거 넘는 부분이 이제 고강도고, 60 이상이 초고강도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일반 강도에서는 기본 재료를 사용하지만 고강도화를 하면서 재료를 고품질화해야 됩니다. 고성능 혼화재를 쓰는 것도 물론 그렇지만 굵은 골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그 60메가파스칼 넘어가면 고성능 혼화재 또는 실리카 듐을 사용하고 있고요. 물시멘트를 보더라도 고강도 콘크리트는 일반 강도 콘크리트 비해서 많이 적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결합재량도 물론 많이 늘었습니다. 380에서 한 580kg 정도의 시멘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고강도 콘크리트를 어떻게 제조하느냐에 대한 분류죠. 뭐 물론 만드는 방법은 크게 결합재의 강도 계산하는 방법, 아니면 골재를 강도 계산하는 방법, 아니면 부착을 계산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만은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물시멘트비를 감소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고성능 혼화재를 쓰는 거죠. 고성능 감수재를 써가지고 물시멘트비를 확 줄일 수 있는 거고요. 고성능 감수재라고 하면 나프탈렌계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고성능 감수재라 하면 피시계라고 하는 거, 폴리카르본산계를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화재를 이용하는데, 혼화재 중에서 특히 실리카듐은 비표면적 분말도가 20만 g/제곱센티미터죠. 그러니까 비표면적이 한 20만인데 시멘트의 한 50분의 1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충진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거 외에도 어떤 부분이 있냐면, 뭐 레진을 사용해서 레진 콘크리트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폴리머를 함식시키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강도 개선, 골재 강도 개선에는 양질의 골재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지금 표에 보는 것처럼 다 설명드리긴 그렇지만 여러 가지가 제조 방법에서 분류되고 있습니다. 고강도 콘크리트를 그럼 쓰는 이유, 결국 장점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가장 큰 장점이라면 고강도화에 따른 단면의 축소입니다. 결국 이제 유효 사용 면적 증대인데요. 이걸 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면, 압축 강도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메가파스칼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강도 단위 kg/제곱센티미터로 쓰면 여기 10을 곱하면 되죠.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건물이 이제 555m짜리 강남 잠실에 있는 거죠. 자,
최고 강도를 80메가파스칼을 사용했습니다. 벽체하고 기둥에 하부 쪽에 좀 사용했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런 부재가 해가지고 지금 건물이 서 있는데, 과연 그거보다 낮은 압축 강도 콘크리트로서 이런 구조물을 555m 되는 구조물을 만들 수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런데 물론 강도가 낮더라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한번 보시죠. 24메가파스칼, 결국 이제 이렇게 킬로그램 퍼 제곱 센티미터로 하면 이것보다 면적이 4배가 돼야지만이 여기에 하중 걸리는 그 하중을 이 구조물이 견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외부는 똑같지만 안에 벽체로 이제 먹어 들어가는 유효 단면적이 굉장히 작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뭐 백화점도 하고 호텔도 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지만, 이렇게 작게 만들 수 있다면 요만큼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큰 돈을 들여가지고 그 초고층 건물을 질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적으로 고려된 지금 현재 사용을 80메가파스칼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잠실에 있는 것도 123층짜리 그 집에서 80메가파스칼을 사용했던 겁니다. 단면이 축소되다 보니까 결국 구조체 자중이 감소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높은 123층짜리 초고층 건물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거 외에도 유동성 증진에 따른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셀프 컴팩션 콘크리트라고 그러죠. SCC라고 보통 얘기합니다만은 유동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공 능률이 굉장히 향상되죠. 무다짐 콘크리트 할 정도로 진동도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도 단축되고 노무량도 감소되는 그런 부분으로서 이제 경제성 평가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일정 단위 경비에 대해서 강도가 높고, 또 단위 무게당 강도가 높고, 또 단위 경비에서 여러 높은 강성들을 갖고 있는, 그래서 경제적이다, 이런 부분에서 초고층 건물에는 그렇게 고강도를 쓰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강도 증가에 따른 부재가 단면이 감소됐고요. 유효 공간이 활용돼서 극대화됐습니다. 그리고 강도가 높다는 건 결국은 그 안에 충진이 충분히 돼서 높은 내구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구 연한이 증대되죠. 또 시공 시에는 강도가 빨리 발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기 강도가 빨리 되니까 거푸집 타령 시기가 빨리 오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공기 단축도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보통 콘크리트랑 고강도 콘크리트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고강도 콘크리트 쪽만 보겠습니다. 일단 압축 강도 40메가파스칼 이상을 고강도 콘크리트라고 말씀드린다 했고요. 골재 측면에서도 경질 사암이나 안산암계 골재를 사용해서, 왜냐면 시멘트 풀이 외면이 깨지는 게 아니라 고강도에서는 골재가 약할 경우에 골재가 파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질에 골재를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회수도 같은 경우에 고강도에서는 쓰지 않는 것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 수량도 180kg/제곱센티미터 제곱센티미터 이하로 사용해서 단위 수량을 줄이는 겁니다. 고강도 콘크리트 배합에 대한 제한 규정을 보면 시방 규정이 이렇게 돼 있죠. 물시멘트비는 50% 이하. 그러나 실제로 보통 34에서 40%를 적용하기 때문에 50% 이하는 당연히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AJ를 사용 안 한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안에가 내구성이 강한 충진이 충분히 된 거죠. 고강도성이니까. 그렇지만 사실상은 기상 변화가 심하거나 동결 중의 작용이 심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국내도 겨울철에 심한 강원도 저 산 위에 이런 데서는 고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위 시멘트량은 가능한 적게 사용하고요. 수량은 180 이하, 장골재에도 작게. 슬럼프는 일단 슬럼프로 할 때는 20cm 이하로 하고요.
유동화 콘크리트 할 때는 KSF에 아까 보셨듯이 500, 600, 700에 사용을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고강도 콘크리트 관련 기술이라 하면은 아까 뭐 표로 해가지고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재료 및 배합으로 제작하는 기술이 있죠. 예. 실리카 흉을 아까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고성능 감수제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공하는 건설사 입장에서 보면 펌핑하는 기술이 왜 그러냐면 이제 초고층화가 되잖아요. 강도가 높아지니까 누구나 다 이제 초고층에 대해서 욕심이 좀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압송을 하는 기술이 좀 생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가 강도가 높으니까 빨리 경화가 됩니다. 그런데 따라 가지고 이제 마감 및 양생 기술이 별도로 추가적으로 따라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한 부분으로 정리를 한 건데요. 콘크리트의 제조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물시멘트비를 감소하는 거다. 고성능 감수제 쓰는 거죠. 그리고 순수하게 고성능 감수제를 써 물 줄이는 거 외에도 결합제량, 뭐 대부분 시멘트겠지만 결합제량 자체를 늘려서 고강도화를 만드는 거고요. 실리카듐 같은 혼화 재료를 첨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결합제 감소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일단 단위 수량 감소가 돼서 잉여 수량이 최소화합니다. 그렇다면 건조 수중량도 굉장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고강도는 보통 30-40% 물결합제를 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단위 결합제량 증가는 물결합제가 줄어든다 그런 부분뿐이 아니라 일단 시멘트 같은 것도 많이 쓴다고 그랬죠. 고강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강도보다 시멘트량 물론 뭐 엄밀하게 말하면 단위 시멘트량 뿐이 아니라 단위 결합자량이겠지만 결합자량이 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화재료 첨가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인 게 실리카 듐이죠. 비필 면적이 20만이다 보니까 시멘트 입자보다도 한 5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시멘트 입자 사이사이마다 충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강도면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설계 강도 60메가파스칼 이상에서는 경제성을 갖고 있죠. 시방 규정에 있는 걸로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고성능 감수제는 고강도 콘크리트를 제조하는데 적절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시험 배합을 해서 사용해야 되고요. 굵은 굴재는 강도가 좀 강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선정을 하는데 주의를 해서 해야 되고요. 단위 수량은 가급적이면 작게 하는 것이 좋겠죠. 물결합제도 50% 이하라고 했지만 실제는 30-40%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결합제량이 많고 물 결합자가 적기 때문에 비빔이 성능이 우수한 믹스로 비벼야지만이 믹싱이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산행 연행제를 사용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기상변화가 심하거나 동결융해에 대해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데서 시공할 때는 A제를 첨가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재료 분리가 안 되고 슬럼프 값이 적은 방법으로 신속하게 운반에 대해서 빨리 운반하고 빨리 가급적이면 치야 됩니다. 또 구조적인 부분인데요. 수직부재와 수평부재가 타설하는 동안 콘크리트 강도가 1.4배 이상. 뭔 얘기냐면 기둥은 60메가파스칼인데 슬라브는 24메가파스칼이다. 이러면 강도 차이가 1.4배 이상 충분히 나죠. 그럴 경우에는 수평부재 쪽으로 내민 길이를 확보해서 시공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슬라브 쪽으로도 기둥이 아까 60메가파스칼이라고 말씀드렸나요? 60메가파스칼을 적어도 60cm 이상의 내민 길이만큼을 60메가로 치는 거죠. 24메가로 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내민 길이 확보를 해서 쳐야지만이 구조적으로 성립되는 겁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가 50메가파스칼인 경우 보통 섬유 혼입을 하고 있는데요. 섬유 혼입은 50메가파스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60메가파스칼 이상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너무 고강도다 보니까 치밀하잖아요. 근데 이제 화재에 만약에 이제 불의의 화재가 있을 때 화재 때문에 폭렬 현상이 나서 그 팝아웃 되는 거에 사람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화재 시에 피난할 때.
그래서 그런 고강도 콘크리트는 섬유 혼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